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자 여기에 있는 요 사선 벽체 그리고 곡선 벽체 쪽 모델링 해볼게요. 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벽체도 따지고 보면 직선이니까 뷰만 옆으로 돌려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지금 프론트 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탑 뷰로 바꾸고요. 저는 일단 벽체 올릴 때는 탑뷰로 보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탑뷰로 놓는데 얘는 탑뷰, 그냥 탑뷰, 얘는 똑같이 탑뷰인데 얘는 똑같이 탑뷰로 놓는데 대신에 지금 작업할 면을 수직으로 세워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뷰포트 컨트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패드의 7번, 1번, 3번이 각각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탑뷰인 상태에서 넘패드 9번을 누르면은 180도 돌려서 바텀뷰, 1번을 눌러서 프론트뷰일 때는 백뷰, 그리고 3번을 눌러서 라이트뷰일 때는 9번을 누르면 레프트뷰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지금 이렇게 오소그래픽 뷰에서 탑뷰를 갔다가 바텀뷰가 아니고 바로 바텀뷰로 간다 그러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 7번을 누르면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뷰를 바로 간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 3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패드에 있는 4번, 6번, 8번, 2번이 남았죠. 자, 넘패드 5번은 그냥 오소그래픽 뷰와 퍼스펙티브 뷰를 전환하는 버튼이에요. 다시 탑뷰로 가서 자, 넘패드의 4번, 6번은 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패드의 8번, 2번은 위아래로 돌려주는데 돌아가는 각도는 15도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은 45도 돌아간 거고 하나, 둘, 셋 하면 90도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넘패드의 8번, 2번도 똑같이 15도씩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4번, 6번과 8번, 2번 요 두 가지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넘패드의 4번, 6번은 무조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레프트 뷰에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게 되죠. Z축이 고정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Z축이 움직이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누르고 있으면은 X, Y만 돌아간다. 자, 그 다음 넘패드의 8번, 2번은 현재 뷰 기준이에요. 뷰 기준으로 그냥 화면을 위아래로 15도씩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뷰 기준에서 화면을 옆으로 돌리고 싶을 때 탑뷰에서 봤을 때와 같이 이런 식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에 4번과 6번을 누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넘패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뷰포트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자, 큐브를 하나 만들었고 이 큐브를 대략 30도 정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큐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페이스를 하나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시프트 누르고 넘패드 7번을 누르면은 해당 면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그러니까 해당 면을 바닥 평면이라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탑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 1번 그리고 넘패드 3번을 누르면 각각 프론트 그리고 라이트 각각 해당 평면을 프론트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컨트롤을 누르면은 반대로 봤죠. 자, 그래서 시프트에 넘패드 7번을 누르면 정면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시프트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 7번을 누르면은 그 반대면에서 바라보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탑뷰, 탑뷰를 가지고 돌려서 얘를 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넘패드 7번, 1번, 3번이 Shift 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렇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3번이면 됐는데, 자, 지금 3번 눌러서 봤을 때, 야,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바닥면에서 바라보게 되겠죠. 지금 천장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Shift 3번을 했을 때 바닥면, 자, 돌아갈 때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넘패드 3번 하면 돌아가면은 아마 여러분은 인식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하는 작업자라 그러면은 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Shift 넘패드 3번을 했더니 바닥에서 올려다 보니 그러면 Shift 컨트롤 하고 넘패드 3번을 누르면은 위에서 바라보는 뷰가 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을 하나를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제가 자, 물체를 평면 따라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대신에 여기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뷰로 맞춰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평면을 놨는데 평면도가 옆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자, Shift 누르고 넘패드 6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자, 지금 도면이 정확하게 지금 45도 각도로 그려진 도면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큐브를 만들었고요. 해당 큐브의 한쪽 면을 이렇게 바라보기, 여기서 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봐야겠죠? 자, 얘는 아니고 얘다. 이렇게 바라봤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평면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옆으로 돌리면은 옆으로 6번, 15도씩 6번을 돌리면은 90도가 돌아가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뷰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뷰를 이렇게 지금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벽체를 먼저 올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사선 벽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선이라는 게 뭐 인면상 사선은 아니니까. 자, 이제는 그냥 직선으로 쭉 올려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올려서 그리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새로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Shift A, 큐브, 이렇게 만들면은 큐브가 돌아가게 되죠. 자, 이 큐브를 현재 뷰에 맞춰서 똑바로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얼라인을 뷰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큐브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자, 툴에 있는 여기 애드 큐브 이거를 활용해도 되죠. 그래서 면이 나와 있으니까 면에 붙여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스냅이 자꾸 붙죠. 이 스냅을 일시 비활성화 시키고 싶으면은 자, 컨트롤을 누르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큐브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뜯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져 있는 페이스를 하나 Shift D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90도를 회전을 시켜서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이쪽 면에서부터 맞춰서 이렇게 치고 나올 예정인데 지금 페이스가 뒤집어져서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죠. 이쪽에서는 면이 막혀 보이고요. 그래서 면은 다시 한번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플립 명령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돌릴게요. 자, 그리고 해당 페이스는 이제 더 이상 얘네랑 같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는 세퍼레이트 시킬 건데 자, 메쉬 메뉴에 여기 세퍼레이트에 셀렉션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세퍼레이트 시켰고요. 자, 처음 세퍼레이트 시켰으면은 자, 에디트 모드 한번 빠져나와야 되고요. 자, 그 상황에서 얘를 선택해 보면은 단독으로 선택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리진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로 자, 모델링 시작해 볼게요. 모델링 시작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Shift 2를 익스트루드로 해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스냅이 붙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Shift 2로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는 여기 익스트루드 페이스 언론 노멀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냅이 안 붙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계속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저는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그냥 단축키 2로 다시 원 상태가 원래가 세팅하기 전에 저 상태였는데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QWER 이렇게 바꿔놨던 거는 에디트 모드에서 2를 없앴어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는 2를 눌러도 로테이션 모드로 진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설명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나가려면은 자, 익스트루드 클릭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익스트루드 클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곡선을 돌려야 되는데 방법이 제가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아이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블렌더가 가지고 있는 밴드 툴도 있는데 밴드 툴은 딱 맞춰서 그리기가 힘들고 정확하게 맞춰 그리는 방법은 가장 귀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지금은 딱 90도 각도로 끊어지니까 관계가 없는데 뭐 이게 뭐 132도다
그러면 정확하게 돌리기가 힘들겠죠. 물론 뭐 정확하게 132도면 괜찮은데 그냥 끝점이 어느 지점 대충 끊겨 있으면은 그리기가 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툴을 이용하는 건데, 툴에 있는 스핀 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스핀 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면을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돌려준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시는데, 자, 스핀 툴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회전하는 중심점이 여기에 있는 이 3D 피봇이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3D 피봇을 이 원, 지금은 4분의 1 원이죠. 이 곡선의 중심점에다 갖다 놔야 된다. 근데 지금 중심점에 갖다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은, 자, 여기 무브에서 무브 X, Y, Z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얘를 0, 0, 0으로 놓으면은 여기로 와야죠.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글로 가지 않고 뭐 이상한 데로 가요. 얘를 뷰로 옮겨 놓든 뭘 하든 뭐 관계가 없어요. 계속 이렇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얘를 3D 피봇으로 바꾸면 좀 나아질까요? 0, 0, 0. 그래도 여기 뭐 저는 여기를 들리질 않았는데, 그래서 3D 피봇을 이렇게 뷰에다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이 3D 피봇을 해당 위치에다가 놔야 돼요. 자, 그래서 add mesh의 plane, 자, 평면으로 만들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자, 뷰 기준으로 이렇게 놔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버텍스는 위로 그대로 올려주면은, 자, 여기에 있는 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3D 피봇 이동시켜주고 해당 객체는 지워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딱 45도니까 만약에 얘가 45도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하면은 조금 그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서클은 제가 가이드 하려고 그냥 놓은 거고요. 자, 지금 만약에 얘가 없이 이렇게만 벽체가 서 있으면은 자, 중심점을 잡기가 힘들겠죠. 여기를 곡선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중심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가이드라인으로 역시나 그냥 메쉬를 하나 만들 건데요. Shift A, 메쉬에 플레인 똑같이 만들고요. 뭐 이거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돼요. 일단은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를 일단은 갖다 놔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버텍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슬라이드나 엣지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돼요. 두 개가 기능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일단은 엣지 슬라이드가 좀 간단하니까 엣지 슬라이드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엣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G키 눌러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G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엣지 슬라이드 모드로 진입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엣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이 엣지에 구속이 되어서 버텍스가 움직이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클램프. 자, 여기 보면은 Alt 또는 C가 클램프 ON이죠. 자, 근데 저게 조금 이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G키 두 번 누르고요. 여기에서, 자, C 누르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클램프가 오프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옆에 있는 2분 같은 경우에는 2를 누르면은 오프 됐다가, 뭐 플립 됐다가 이렇게 온오프가 되는데, 자, 클램프는 일단은 꺼지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은 Alt 키를 눌러보세요. Alt 키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Alt 키를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고, Alt 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해당 부분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 일단 직선이니까,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이 엣지 슬라이드 들어가서 Alt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자,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지금은 자, 여기는 엣지 스냅으로 잡아서 이렇게 엣지에 스냅이 걸리게끔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버텍스로 얘네는 머지 시켜주고요.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끝점이 자, 여기에 있는 오리진과 일치하는 중심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찾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에서는 원의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 자, 버텍스를 이동을 해서 중심점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객체를 하나 다시 만들고요. 이번에는 그냥 서클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얘를 그냥 여기로 이동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스냅 모드를 여기 있는 클로짓에서 센터로 바꾸고요. 자, 이동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만 이동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중심점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Shift S에서 커서 to selected 해서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의 중심점을 일단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 있는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스핀 툴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해당 면이 돌출이 되면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5도씩 스냅이 걸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핀 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회전 축이 여기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뷰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뷰를 따라서 돌아준다. 얘를 월드, 글로벌로 바꿔주게 되면은 글로벌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이드 패널을 열어주세요. 사이드 패널 열면은, 자, 이렇게 스핀 툴에 대한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다 같이 열어놓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거의 애지간하면은 평면도 건들 때는 이 Z축만 사용할 거니까 일단은 Z축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스택 값을 건드려서 앞으로 만들 것에 대한 세그먼트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 뒤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요, 다시 스핀 툴 들어가면은, 자, 회전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늘려주게 되면은 만들어질 때 아예 늘어나요. 자, 36 설정한 상태에서 늘려주면은 36개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뭐 건드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만들고 나서 여기서 수정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내가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세그먼트가 충분한가를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일단은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브릿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자, 브릿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페이스를 선택하고 해당 페이스를 Shift D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지금 스냅이 센터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자, 이렇게 페이스를 두 개를 만든 상태에서, 자, 브릿지를 해주세요. 엣지 메뉴에 있는 브릿지 엣지 루프 이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를 해주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넘 오브 컷 해당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늘어나면서 곡선이 돼요. 디테일한 옵션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스무스 니스를 올리게 되면은 밖으로 가고, 내리게 되면은 직선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자, 90도인 경우에만 자, 해당 스무스 니스 값을 0.585, 785를 넣으니까 이게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넘어브 컷을 11개로 해서 바닥에 있는 평면이랑 똑같이 세그먼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약간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잘 맞는 상황이고요. 자, 이 0.5785라는 수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딱 90도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90도가 아닌 경우에는 안 돼요. 얘를 브릿지를 넘어브 컷 이렇게 올려주면은, 아이고, 이게 뒤집어졌네. 자, 90도가 아닌 각도로 이렇게 대충 만들면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자, Shift B 넘어브 컷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 0.5785라는 값은 딱 90도에만 해당하는 수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기는 약간 힘들다. 자, 세 번째 방법은 가장 귀찮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평면에 있는 해당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따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엣지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예요. 엣지만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에서 엣지 복사를 했고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엣지만 복사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얘를 자, 익스트루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면이 뒤집혔죠? 자, 면이 뒤집혔으니까 뭐 다시 뒤집어도 되는데 뭐 일단 이건 나중에. 그리고 얘는 일단 밑으로 살짝 내려놓고 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버텍스를 맞춰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놔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하나를 더 복사를 해야 돼요. 자, 복사를 하고 얘는 면을 뒤집고요. 왜냐면은 얘는 이쪽 면이고 얘는 저쪽 면이니까 뒤집어서 똑같이 가주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는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엣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버텍스를 잡든 엣지를 잡든 뭐 관계는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 모델링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엣지를 두 개를 잡고 선택한 상태에서 자, 베벨 명령을 주는 거예요. 베벨. 저는 단축키 등록했으니까 이렇게 베벨 명령으로 이렇게 그리고 엣지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아까 브릿지 했을 때랑 비슷한 모양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자, 세그먼트 수를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자, 11개 해볼게요. 11개, 10개 해야 되나? 자, 10개 하면은 아까 바닥에 만들어 놨던 거랑 비슷하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베벨 기능을 활용해서 곡선을 만들게 되면은 자, 끝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각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모델링이 좀 더 쉽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버텍스는 겹쳐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버텍스가 8개가 되어 있죠. 원래 4개여야 하는데 위에 2개, 밑에 2개, 위에 2개, 여기 밑에 2개. 자, 베벨을 끝까지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텍스가 겹쳐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 해당 부분 머지 시켜 주고요. 자, 지금 8개의 버텍스가 지워졌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페이스는 지우고 F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위에 있는 엣지 하나 선택하고요. 얘만 띄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버텍스 메뉴에 있는 여기 뉴 엣지 페이스 프롬 버티스 그냥 앞으로 F로 할게요. F. 그 다음 F. 단축키 F를 이용해서 얘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원래가 F가 아마 아닐 거예요. 원래 얘가 Alt F인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붙어요. 버텍스가 여기 4개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서는 자동으로 머지를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모델링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 뒤에 2개를 만들었죠. 그런데 요거를 자, 일단은 스페이스 다 지우고요. 자, 여기 있는 버텍스로 잡고 엣지로 잡으면 안 보이니까 그냥 버텍스로 해서 위아래 2개 잡으면 엣지 복사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얘를 바깥쪽에 놓고 자, Shift E 말고 그냥 익스트루드 할 걸 그랬네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얘를 또 익스트루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만든 상태에서 베벨을 줘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자, 베벨 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세그먼트를 충분히 늘려줬다. 지금 저 11개만 하는데 11개 하면 굉장히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모델링 할 때.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2개의 버텍스 선택하고 머지 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다시 면을 채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얘네만 선택하고 면 뒤집혀져 있으니까 플립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지금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익스트루드 페이스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언론 노멀 요걸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익스트루드가 되는데 자, 지금 자, 위에 보면은 S나 Alt가 even things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얘를 눌러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은 끝에가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가요. 왜냐면은 끝에 있는 페이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 틀어져서 나가요.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다. 뭐 대충 대략을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얘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기야 하겠죠. 근데 끝점이 이 평면이랑 딱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임의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델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를 다 복사를 한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럼 현재로서는 가장 편한 게 여기 지금 3D 피봇 중심점에다 잡아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에 있는 스핀 툴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들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90도 치면 돼요. 세그먼트 안 나눴는데 그냥 닫아버렸네요. 엔터를 두 번 눌러서 자, 이렇게 스핀 툴 확장해서 세그먼트는 제가 36개 정도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끝에 있는 페이스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쪽 면은 다 만들었고 이 상황에서 자, 여기에 있는 엣지 전체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링.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엣지 연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쭉 뺑 도니까 연결할 면이 그냥 Shift R 해서 루프 컷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수량은 두 개를 지금 자를 거라서 자, 휠 버튼 드래그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숫자 2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ESC 하면은 그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자, 내가 만약에 요만큼만 자를 거다. 요만큼만 연결을 할 거다 그러면은 자, 엣지 메뉴에 subdivide 요거 써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요만큼만 자르는데 내가 수량을 지정을 해서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엣지 메뉴에 있는 여기 subdivide 엣지 링 요거 있어요. 요거에서 여기서 숫자 지정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방법이 있으니까 현재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끊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레프트 뷰에서 위로 붙였다가 밑으로 30mm 내릴 거고요. 얘는 밑으로 갔다가 30mm로 올려도 되지만 내비게이터에서 아이템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라고 글로벌로 30mm 바닥에서 30mm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고 요 안쪽에 유리가 될 면들이에요. 유리벽체예요 요거. 여기 왠지 엣지가 겹쳐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페이스가 36개나 되네요. 뭐 이거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Shift W 저는 Shift W예요. 저는 해서 머지 다시 해주고요. 아마도 아까 이 스핀 툴 했다가 컨트롤 Z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ESC 눌러서 빠져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리가 되면 요만큼 요거는 이제 안으로 밀어 넣을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앞뒷면을 선택해도 되지만 뭐 선택하는 방법은 뭐 자유죠. 어떻게 선택을 하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아이고 불편해라. 이렇게 프레임들 부분만 선택하고 반전 선택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익스트루드 언론 노멀로 마이너스 해서 유리 두께만큼 남기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엣지가 삐져 나갔죠. 얘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엣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했었죠. G키 두 번 누르는 거. 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엣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엣지 슬라이드 말고 버텍스 슬라이드 써볼게요. 뭐 비슷해요. 위에 있어요. 버텍스 슬라이드 Shift V 여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스냅을 여기 있는 엣지에 걸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엣지 일단은 이렇게 다 켜볼게요. 세 개를 지금 엣지부터 페이스까지 세 개를 다 켜놓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Shift V에서 엣지 슬라이드 걸고요. 자 여기 있는 엣지에다가 갖다 놓고, 얘도 자 이번에는 Shift V G키 두 번 아니에요. 자 가는데, 자 클램프 지금 클램프 온 되어 있으니까 C키 누르면 얘는 돼요. 이렇게 버텍스 슬라이드는 이렇게 움직여 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이 잘 됐는지 앞에서도 봐야 돼요. 왜냐면은 버텍스가 혹시나 이 스냅이 걸리면서 위아래로 튕겨져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각져 있죠. 그래서 각져 있는 거 없애기 위해서 쉐이드 스무스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여기에 있는 오토 스무스를 값을 좀 줄여서 한 5도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과 각지는 부분을 나눠줘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매터리얼 먼저 적용을 할게요. 자, 매터리얼은 일단 여기 외부 커튼홀에 있는 유리를 그대로 똑같이 재질 적용할 거니까 가지고 들어올게요.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L 해서 링크 매터리얼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프로퍼티스에 두 번째에 있는 아우터 샤시, 요거는 제가 링크를 끊어야죠. 왜냐면은 다른 색상, 다른 재질로 매터리얼을 적용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글라스 2번만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얘는 임의로 일단 컬러 지정 해 놓을게요. 임의로 컬러 지정 이렇게 해 놨고요. 다른 거 뭐 건드려야 되나? 건드려 놓을게요. 일단 러프니스 값을 조금 올려서 여기에서 프리뷰 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되세요. 그래서 굳이 매터리얼 에디터 Shift F3333, 자 여기 들어가지 않고도 된다. 얘가 또 걸려 있었네요. 고맙게도 여기서 해놨었네요. 그리고 해당 재질 다시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렌더 프리뷰 모드로 이동해서 재질 적용 잘 됐는지 봐야 되는데, 자 재질 적용이 제대로 안 됐죠. 프레임 선택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해놓고 안 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안 한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하고, 그리고 위아래 프레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얘네는 매터리얼 2번이 적용될 거니까 두 번째 거 선택된 상태에서 어사인 탭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재질 적용 잘 됐는데 지금 뭐 유리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옥수그래픽 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반사도 제대로 보여요. 주변 환경 HDR 반사 되는 거. 다시 일단 쉐이드 모드로 이동하고요. 자, 요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쪽 거 만들면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자, 그래서 해당 객체, 자 Shift D에서 카피 복사 인스턴스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오리진 이동해 놓고, 자 미러를 시킬 건데, 미러는 뷰 기준으로 여기는 오리엔테이션을 뷰로 맞춰 놨어야 돼요. 글로벌로 하게 되면 X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모양 이상해지니까 뷰 기준으로 저는 일단은 인터랙티브 미러를 사용할 건데, 우클릭해서 미러 여기서 X 이렇게 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얘는 글로벌이니까 미러 로컬, 얘는 로컬이니까 또 이게 두 개 다 안 되네요. 어찌됐든 지금은 인터랙티브 미러로 컨트롤 M X 이렇게 미러를 할 거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얘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스냅 아마 안 붙을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붙죠. 자, G 뭐 이상하게 붙죠. 얘가 믹스 모드라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버텍스만 켜놓고 뭐 이상하게 붙죠. 얘가 왜 그러냐냐?
지금 얘는 객체가 수정이 좀 많이 됐죠. 지금 밀어도 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라이 메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의 스케일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뒤집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러를 하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뒤집혀서 미러를 했으면은 미러 이후에 어플라이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뭘 해라? 미러를 해라. 자,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일단은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전체 선택하고 Shift N 하면 된다. 그러면은 바깥쪽 면을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자 스냅 또 안 되죠 스냅 분명히 나는 스냅을 이렇게 가서 붙어야 되는데 스냅에 가서 안 붙죠. 이건 또 왜 그러느냐 여기 있는 오리진 켜보면은 뷰 기준으로 해서 얘가 회전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이렇게 맞춰서 돌려놓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스냅이 제대로 붙죠.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매번 이거를 다 찾아갖고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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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면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뭐 원점 필요하면 원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옮기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원점 옮기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된다. 자, 모델링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냥 쭉 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게요. 자, 이렇게 오늘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뭐뭐 있느냐 정리를 해보면은 자, 뷰 컨트롤 하는 거 요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면을 기준으로 뷰 얼라인 잡는 거 했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뷰 얼라인 잡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모델링 만들 때 얼라인 상태에서 메쉬 객체 만들면은 여기에서 뷰로 맞추면은 내가 보는 뷰 기준으로 돌아와 있는다.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델링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쭉 치고 올라온 다음에 자 여기에서 곡선 벽체 만드는 거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하고 그 중에서 여기에는 요 3D 피봇을 원점으로 갖다 놓는 방법 두 가지 했고요. 뭐 두 가지 크게 다르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 편집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 길어지는 게 지나치게 많더라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기는 한데 제가 도면을 올려드리지는 못하니까 뭐 요거랑 비슷한 도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모델링 진행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거는 뭐 번외편으로 A 누르면 이렇게 엣지가 연결이 돼요. J 누르면은 엣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는 그러니까 모델링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면서 쭉 치고 나가면 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나갈 방향을 제가 보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스냅 붙는 것 때문에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스냅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자, 보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평면에 스냅을 붙이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붙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와서 붙는 게 더 가까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탑뷰에서 내가 스냅을 분명 이렇게 갔는데 아래가 땡겨 오죠. 지금 모드가 클로징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액티브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컨트롤 클릭으로 활성화 버텍스를 이쪽에 있는 놈으로다가 하나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야 얘가 이렇게 붙는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엑스레이 모드로 봐야겠죠.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요 밑으로 똑같이 생겨서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올 거니까 요만큼만 Shift D 복사해 놓고요.
얘가 글로벌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얘를 Z축 방향으로 미러를 시키고요. 미러를 시켰더니 또 이렇게 면이 뒤집혔죠.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N 하거나 Shift N이 지금 여기 뚫려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lt N 그냥 플립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익스트루드를 메뉴 폴드 메뉴로 그래서 30 25였네요. Alt E 엔터 엔터 이렇게 하면은 면 겹쳐지는 걸 자동으로 삭제해줘요. 대신에 여기 엣지도 안 생긴다. 그래서 엣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리드 P를 해주면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반복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잘라 버리고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Shift D 복사하고 90도가 아니죠. 180도 돌려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머지 시키고 엣지를 지워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하세요. 저도 모델링을 빨리 하는 편은 아니에요. 빨리 하는 편은 아니고 과거에는 빨리 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또 나이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 클릭하면서 다음에 뭐 클릭할지 막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네요. 여기도 강면 처리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있는 오토 스무스를 충분히 낮은 값으로 잘 설정을 해놔서 여기가 각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제가 좀 애매하게 높게 줬다 하면 여기 지금 갑자기 두 개가 쉐이딩이 부드럽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적절한 값을 잘 줘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줘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적절한 값을 잘 찾아서 끊어질 땐 끊어지고 안 끊어질 땐 안 끊어지게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리가 만약에 돌아가는 최소 값을 보니 30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엣지 잡고 엣지 메뉴 들어간 다음 여기 있는 엣지 크리즈 요걸로 해줘도 돼요. 아니면은 엣지 크리즈 말고 여기 있는 여기 마크 샤프 요걸로 해도 돼요. 그러면은 해당 엣지는 무조건 날카롭게 나와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델링 하는 거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제가 저기에 있는 벽체들 일단 다 만들어서 오고 안에 있는 문 그러니까 기본 벽체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가구 한번 다시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가구를 블렌더 3.2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넣어 볼게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쉬워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